오늘은 새로운 매매 기법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전설 중에 한 명인 린다 라시케는 여성 트레이더로 월가의 성공적인 트레이더이자 금융작가 및 대중연설가로 금융시장에서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그녀의 전략과 방법론은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린다 라시케의 다양한 전략 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홀리 그레일이라는 거래 전략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그녀의 전략은 보다 단순화된 지표 활용법입니다. 린다 라시케는 시장 흐름 분석을 통해 시장의 추세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분석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녀는 ADX란 지표를 애용하기도 했지만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전략은 MACD를 활용한 전략입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YC입니다. 올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 중에서 테크윈과 함께 가장 시세가 크게 나왔던 종목입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제가 다른 보조지표는 다 지우고 MACD만 남겼습니다. MACD와 20일 이동평균선 딱 두 개의 지표만 활용하는 매매 전략입니다. 매수 타점을 잡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MACD에서 골든 크로스를 확인합니다. 여기입니다. 둘째, 20일 이동평균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은 MACD 추세선이 꺾일 때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추세선이 꺾이기 전이라 할지라도 추세선이 상승 각도가 약해지면 한 타임 빠르게 매도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21선이 깨질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매도 타점입니다. MACD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21선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캔들이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매수 매도 타점에 대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MACD 골든 크로스와 21선을 활용한 기본 매매 전략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다른 매매법을 상황에 따라 첨가해 보시면 좋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세하지만 추세선이 꺾인 것이 보입니다. 또한 캔들들이 저항 라인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매수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21선 위로 캔들들이 안착을 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매수 타점이 됩니다. 물론 다른 방식으로 매수 타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최저 거래량 기법을 사용해도 됩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매수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MACD 매매법에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완전히 하방으로 꺾였다고 할 수는 없지만 추세 자체가 둔화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캔들들도 저항 라인에서 밀리는 모습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캔들들이 21선 위에 안착을 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미세하지만 추세선이 하방으로 꺾인 것이 보입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캔들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강력한 지지라인에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입니다. 일종의 마지노선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그 어느 매매법도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노련한 트레이더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있지만 오히려 임기응변에 능한 변칙 플레이어들이 승률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MACD 골든 크로스 플러스 21선 안착 매매법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법을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차트에서 다양한 매매법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지지와 저항, 최초 상승 지점 찾는 법, 긴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 찾는 법, 돌파 매매, 눌림목 매매, 이평선 매매법, 대세 변곡점 찾기, 신고가 영역 매매, 월봉 매매법, 주봉 매매법, 30분봉 매매법 등등 수많은 실전 매매법을 소개하였습니다. 이 다양한 매매법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일명 MACD 21선 매매법을 응용해서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매매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시황 파악입니다. 시, 재, 차, 수, 재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시황, 재료, 차트, 수급, 재무에서 시황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가 재료, 즉 모멘텀입니다. 차트는 세 번째입니다. 차트 분석을 통한 기술적 분석은 중요도로 따져 세 번째일 뿐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할 줄 알아야 하고 개별 종목에 내재된 모멘텀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조정을 받더라도 앞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종목을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차트 분석, 즉 기술적 분석은 중요도로 따져 항시 세 번째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어놓은 파란색 지지라인은 이 차트에서 가장 강력한 지지라인입니다. 물론 이 라인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캔들들이 이 라인의 지지를 잘 받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동시에 24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평선 매매법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장기 이평선을 터치하고 반등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지지라인을 지금 터치하고 반등을 하고 있기에 지금이 바로 타점입니다. MACD에서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지지와 저항 매매법에 따라 지금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에서는 이제야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점을 잡으면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빨간색 저지바에서 주가가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자리가 MACD 영선을 돌파하지 못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바로 MACD 추세선이 꺾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련 없이 매도를 해야 합니다. MACD 골든 크로스 이후 추세를 이어가는지 추세가 꺾이는지 유심히 관찰을 해야 합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고 무조건 상승할 것이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MACD 매매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최근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고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해 있습니다. 추세선도 살아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량 볼벤이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최적의 조건입니다. 이럴 때 비중을 실어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캔들 전체의 흐름을 보아도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 중인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파란색 지지라인을 깨고 내려온 주가가 바닥권에서 엠벨선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선 후 21선 위로 안착한 상태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최초 상승 자리입니다. 최초 상승 자리를 찾는데 꼭 봐야 할 또 하나의 지표가 거래량 볼벤입니다. 여기서 거래량마저 터진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이 꺾인 것이 보입니다. 매도 타점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핵심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MACD 매매법에서 최고의 타점이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MACD 추세선이 MACD 시그널선, 즉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최고의 타점이 됩니다.
이 자리에서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캔들도 다시 21선 위로 안착한 것이 보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노리시면 됩니다. MACD 매매법에서 최고의 타점이 됩니다. 급등 이전에는 반드시 개미털기 구간이 나옵니다. MACD에서는 추세선이 살짝 꺾였다가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그림이 이 구간을 잘 묘사해 줍니다. 이 그림이 나오면 집문서, 땅문서. 이제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지무지하게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MACD 추세선이 꺾이질 않았습니다. 이럴 때는 계속 들고 가면 됩니다. 고점에서 매수자들과 매도자들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지만 추세 자체는 꺾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게 추세입니다. 아니 기세입니다. 이평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121선과 241선의 이격이 좁혀지는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대세 변곡점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볼벤 상단선을 돌파하는 자리도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앞으로 시황에 따라 급등하는 섹터들이 계속 등장을 할 것입니다. 그 섹터에서 모멘텀이 확실한 대장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종목을 발굴해내어 이런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자리를 놓치지 말자고 수도 없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더해 오늘 또 하나의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MACD에서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1년에 이런 종목들이 수십 개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제대로 하나만 잡으면 1년 농사 끝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깨어졌습니다. MACD에서도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이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캔들에서도 도지 캔들이 떴습니다. 거래량에서도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떴습니다. 매수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 추세선이 다시 꺾였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MACD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타점이 나왔습니다. 거래량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주포의 핸들링이 다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ACD 매매법에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다양한 매매법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피보나치 되돌림 지표도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히 0.618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많은 차트에서 조정 후에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충실히 공부한 분들은 이 자리에서 타점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 자신이 공부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벌써 노트를 3권이나 쓰시면서 요점 정리한 내용을 사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내년에 그분께서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밤을 새워가며 3년 동안 공부한 내용을, 그 노하우를 이미 80% 이상 자신의 것으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전 감각만 터득하시면 그분은 날개를 달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체득이 중요합니다.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몸으로 알아야 합니다. 온몸의 세포들이 느껴야 합니다. 여기다. 여기가 타점이다. 오감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때까지 반복, 또 반복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MACD 활용법도 제대로 배우셨습니다. 실전에서 감각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을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하셔야 합니다. 한두 번 실패했다고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복귀하시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나 검토를 해야 합니다. 내 것으로 체화되는데 시행착오와 경험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 합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MACD와 상관없이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았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차트를 이 시점에서 처음 발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매수 타점이 나왔나요? MACD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골든 크로스 이후 추세선이 미세하게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그러더니 다시 미세하게 꺾였습니다. 이제 곧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가격 캔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일목균형표 기준선을 살짝 깬 후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21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점을 높여가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돌파 전에 나온 큰오빠 캔들이기도 합니다. 캔들 매매법으로 따져도 좋은 타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두 번째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MACD에서 확실하게 추세선이 꺾였습니다. 그런데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 같기도 합니다. 애매합니다. 매도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가야 할까요? 이럴 때는 미리 예단하지 말고 다음 상황을 보고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아직 21선이 살아 있습니다.
21선이 깨어지면 매도하면 됩니다. MACD 추세선이 기준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면 미련 없이 매도하면 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확실하게 매도 타점이 나왔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가 매도 타점입니다. MACD에서 추세선이 확실하게 꺾인 자리입니다. 이후 터치하고 반등을 하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여기서 매도하고 다시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보조지표의 추세선들이 하방으로 꺾일 때 매도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매도 전략입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하락 추세 끝에서 급반등을 알리는 큰 오빠 캔들입니다. 반등을 할 때 조금씩 천천히 올라오는 것보다 급반등을 하는 것이 반등하는 힘이 좋다고 했습니다. MACD와 상관없이 타점이 되는 것입니다. 거래량에서도 이미 최저 거래량 뒤 양봉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21선, 기준선, 볼벤 상단선, 그리고 테마선을 한 방에 뚫어주고 있습니다. 모든 저항을 한 방에 뚫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평선이 밀집된 상태에서 모든 선들을 한 방에 뚫는 자리. 이 자리야말로 차트에서 최고의 맥점이 됩니다. 집문서, 땅문서.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제가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 자리가 전고 돌파 자리이면서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하는 자리입니다. 제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을 따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물론 신고가를 갱신했다고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황과 모멘텀을 봐야 합니다. 신고가 영역에 들어선 종목만 노리는 트레이더가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자리만 노리는지 이 차트는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MACD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매도 타이밍입니다. MACD에서 추세선이 확실하게 꺾인 자리입니다. 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매수 타이밍입니다. MACD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자리입니다. 21선 회복 자리이기도 합니다. MACD와 21선을 조합해서 활용하여 매수 매도 타점 잡는 것도 꽤 신뢰할 만한 매매법입니다. 제가 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매매법을 다 소개할 예정이지만 이 매매법이 제가 실험한 결과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매매법 중에 하나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되 이 매매법도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매도 타점이 나왔나요?
나왔습니다. MACD 추세선이 확실하게 꺾였습니다. 사실 한 타임 전에 이미 꺾였습니다. 미련 없이 매도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최근 뉴스를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앵커님 나오세요.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로 알려져 있다. 기존 디램보다 훨씬 빠른 데이터 처리 속도와 높은 대역폭을 자랑하며 특히 대용량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AI 모델 학습에 필수이다. 워트, YC 등 관련주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YC는 이날 오후 2시 36분 현재 12.51% 올라 1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기 횡보장세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1,000억 원대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 체결로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YC는 삼성전자에 1,017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의 39.85% 규모다. 공급 장비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용 메모리 웨이퍼 테스트 제품으로 전해졌다.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0일까지다. 고속 메모리 테스터 검사 장비 제조 공급업체로서 주요 제품으로는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등이 있다. 주요 제품인 반도체용 웨이퍼 테스터는 칩의 불량 정보를 정확히 취득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하며 디램 및 3D 낸드에 적용되는 전공정을 마친 웨이퍼를 셀 단위로 전수 검사한다. 동사의 매출 구성은 메모리 웨이퍼 테스터, 전지전자 부속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사의 MT8311 장비는 EDS 공정에 적용되는 웨이퍼 테스터 솔루션이다. ADS 공정은 정기적 특성 검사를 통해 개별 칩들의 불량 여부를 테스트하는 수율 검사의 기초 테스트 키퍼이다. YC는 웨이퍼 EDS 테스터 부문의 명가로 꼽히는 제조사이다. 디램 적층 구조인 HBM의 적층 패키지, 이전 단층 상태의 웨이퍼 상태에서 개별 칩의 정기적 특성을 검사한다. 고대역폭 디램의 고속 EDS 테스트에 특화되어 있다는 평가이다. 업계에서는 9월 혹은 10월 삼성전자의 장비심사위원회 추가 PO를 전망하고 있다. 이 심의위의 결정이 중요한 이유는 5세대, 6세대 HBM 투자의 향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5세대 및 6세대 HBM 양산 경쟁에서 경쟁사를 대상으로 칼을 갈고 있기 때문에 최근 PO를 넘어서는 물량이 나올 공산도 크다. YC는 대응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500억 원의 차입을 결정했다. 이상입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10조 4,43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에서 부진을 모면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업황 반전으로 인해 엄청난 수치를 기록한 셈입니다. 전년 동기 6,685억 원에서 1,462% 급증하며 국내에서 전체 영업이익 1위를 지켰습니다. SK하이닉스도 2분기 5조 4,68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2조 8,881억 원의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현대기아차를 제치고 삼성전자에 이어 영업이익 2위로 올라섰습니다. 반도체 업황이 잠깐 주춤했지만 상승 사이클 자체는 이제 시작인 셈입니다. 실제 미국 기술주들의 주가는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이어지면서 빠르게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주가가 100달러 아래까지 내려섰던 엔비디아는 재차 100달러 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의 7월 매출을 통해 AI 반도체의 견고한 수요가 다시 확인되었으며 미국의 저명한 애널리스트 한 분은 유력 매체에서 반도체 업종 전체가 4분기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업황의 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 보통 반도체 사이클을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 투자 및 공급 과잉으로 인한 하락 사이클이 시작되려면 아직 1년 반이 남은 셈입니다.
그러므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투자 컨센서스도 매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 자리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MACD 활용법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반복 시청하시면서 요점 정리해 두시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더위에 고생하지만 지구촌 곳곳에서는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미국, 유럽, 남미 등에서 가뭄과 폭염이 거의 재앙 수준이며 초대형 산불 등으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폭풍과 홍수로 재난을 겪는 나라와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 전체가 재난 상황에 처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로 진격하고 러시아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재난과 전쟁에서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해원 상생의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묵묵히 삶의 자리에서 생업에 충실하고 공부를 통해 우리가 인류 공영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삶은 아무 의미 없는 삶입니다. 그냥 이번 생 전체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고 공생공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광복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생각해 봅니다. 부디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